미국의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라인의 기계가 계속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여러 달 동안 세심히 조사했지만 수리는커녕 고장의 원인조차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자는 어쩔 수 없이 독일의 어느 유명한 자동차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전문가는 얼마간 이런저런 관찰을 하더니 고장난 기계 도면 어느 한 부분을 연필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길 뜯어서 열고 그 부분의 회선을 9개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미국 회사는 그의 말을 듣고 기계를 수정하였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였는데요. 독일 전문가는 무려 1만 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무리한 요구에 미국 엔지니어들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선을 하나 그은 대가로 1만 달러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독일인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을 그리는 건 1만 달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아는 건 9,999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은 육체 노동이 중심이었고 정신 노동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본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 육체 노동은 노동자가 맡고 정신 노동은 경영자가 맡는 이원화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식 노동자는 지식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 노동자이고 절반 자본가적인 성격을 띤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자동화로 인해 육체 노동의 중요성이 약해지면서 양자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게 되었는데요. 노동의 중요성이 유체에서 정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노동의 형태도 결과물도 그에 따른 성과평가도 모두 다릅니다. 육체 노동자는 업무 실적을 시간으로 평가받거나 생산한 물리적 수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지만 정신 노동은 이와 반대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학생이라도 갖고 있는 능력과 이해한 내용, 그 이후의 노력은 모두 다르고 국가고시, 회계사 시험과 같은 시험 등을 통과한 의사나 회계사라도 사람마다 실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구한 독일인 엔지니어는 그만한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못 밝혀낸 원인을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고유의 지적 자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본가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독일인 엔지니어가 선 하나 값으로 1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불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인 엔지니어가 보여준 능력이 만약 육체 노동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정신적 노동에 비하여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계 수리가 아니라 기계를 운반하는 일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2~3배 또는 5~6배 정도의 더 물건을 나를 수 있었을 것이고 보상도 그만큼 더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남들보다 1만 배 더 나를 수는 없었을 것인데요. 근육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점진적인 차이 정도라면 지식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의 부자는 왕, 귀족과 같은 상속적인 대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부자는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던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1세기 부자는 누가 될까요? 생산수단이 토지와 자본을 거쳐 지식으로 변천해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1세기 부자는 지식,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지식 자본은 땅이나 공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지식에 남다른 경험과 가치가 배어 있다면
여러분의 몸값도 오르는 게 가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